안녕하십니까. 미국 남가주 이야기, 미남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딸려오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이죠. 보험, 인슈런스인데요. 그 인슈런스에 대한 어떤 상품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커버리지, 팔러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부동산 일을 하시기 전에 한 10여 년간 보험회사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저희 회사로 오신 티파니 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보험계 최고의 최고의 보험인을 모시게 돼서 아주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희끼리. 누구시죠? 방고? 안녕하십니까. 반고 제 이상입니다. 예, 이제 고정이에요, 고정. 고정입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본인 뭐 어떤 살아온 이력이나 네. 소개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험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됐고요. 그래도 부동산 일은 이제 처음으로 레드포인트에 조인을 해서 지금은 LA 오피스에서 제이 사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뭐한 분야에 잘하시는 분이 다른 분야로 옮기시면 또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오늘 보험 얘기를 부동산 관련 보험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 그 타이틀 보험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조금 성격이 틀리죠?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그냥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보험 부동산과 보험 관련된 얘기를 좀 저희가 이제 한다는 걸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집을 저희가 사고 팔고 또 유지하고 있을 때 그 프로퍼티 인슈런스를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안 들면 안 되잖아요. 네. 잠이 안 오잖아요, 찔찔해가지고. 참이 안 오죠. 네, 여러 가지 그 어떤 저거 있을 텐데, 프로퍼티 인슈런스가 뭐를 커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드리자면 네, 디테일하게 하세요. 커버되는 종류를 이제 기본적으로 화재 보험 커버되는 불났을 게 때. 불났을 때 커버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퍼스널 프로퍼티. 안에 안에 있는 있는. 내 개인 재산.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제 옵셔널리 뭐 주얼리라든지 골프 뭐 백 같은 거 아니면 가전 제품 뭐 이런 돈 나가는 비싼 것들은 IRMI즈를 따로 해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저희가 뭐 액수를 얼마 정도 커버를 되겠다 해가지고 액수를 정해서 넣고 나중에 이제 클레임을 하시게 되면 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태치해가지고 클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는 커버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워터 데미지 뭐 살다가 실수로. 예, 뭐 파이프가 터져서 리킹을 한다거나 뭐 플러밍 문제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라이어빌리티가 또 중요해요. 라이어빌리티는 이제 만약에 손님이 이제 집에 놀러를 오셨다가 뭐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홈 오너를 수하는 수를 경우요? 하는 경우 그러면 제가 이제 홈오너스 인슈런스가 있으면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수 안 하면 안 해줘도 돼요? 술을 안 하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집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이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 정으로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뭐 크게 다치셔서 내가 뭐 개인 사비로 좀 커버하기 좀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더 멀리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골프장 가셔서 골프 치시다가 내가 친 볼에 다른 사람이 맞았을 경우에도 이 홈오너스에 있는 라이어빌리티로 커버가 가능하세요. 어떻게 와, 그렇게 되죠? 진짜? 네. 오. 그래요? 내가 이제 개 주인인데 네. 내 개가 뭐 길 가는 맞아요. 사람을 물었다. 다른 개를 물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내 이제 소유. 간단하게는 뭐 쇼핑 뭐 마켓에 갔다가 내가 끌고 다니는 쇼핑 카트로 다른 차를 뭐 데미지를 긁었다든지. 입혔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카트로 데미지를 입힌 거니까 자동차 보험으로는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홈오너스 팔리시에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있으면 아니면 보통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liability coverage는 여기서 또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homeowners policy에 이제 coverage가 HO3 homeowners policy가 있고 dwelling fire가 있어요. DP3라고. 그거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homeowners policy는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면 full covera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welling fire가 있고 그리고 듀얼 앤 파이어? dwelling fire. dwelling 네, fire. dwelling fire coverage가 있고 그리고 liability coverage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DP3 같은 경우는 liability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이제 그냥 자동차로 따지면 liability는 없고 그냥 화재 보험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굳이 이렇게밖에 들 수가 없냐 하면은 해저드 그 에어리어에 있는 프로퍼리들은 보험회사에서 처음부터 여기는 너무 해저드, 그러니까 파이어 해저드 재해가 지역이라 많아서, 예,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라케나라든지 뭐 할리우드 힐즈 뭐 이렇게 산 속 안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집들은 보험회사에서 처음부터 디나이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화재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라고 주정부에서 하는 그런 안 들어주는 사람들 커버리지로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라이abili리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하실 경우는 라이abili리만 따로 이제 사셔가지고. 사셔서 드는 경우들이 있고 가격 때문에 조금 라이abili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안 파이어만 들은 손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버리지는 그 정도로 설명을 대충 드릴 수 있을 것 정리하면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관한 어떤 데미지 나는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가 있고 그죠? 홈오너의 어떤 실수라든지 거기 또 그 사람들이 그 액시던으로 돼가지고 네네. 커버하는 게 있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집을 그 집주인들한테 이렇게 보험 드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느 회사는 1200불인데 여기는 왜 1050불이에요 뭐 여기는 1300불 가격으로만 여러분들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DP3, HO3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큼 와이드하게 커버가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드는 게 또 사실 뭐 아깝지만 그렇죠. 또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2, 가장 큰 300불 재산인데. 차이에 뭐 이런 게 그렇죠. 커버리가 네네. 없어지거나 뭐 그 약해지면 네네. 불안하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로 드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보험은 빵빵하게 좀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빵 드시더니 빵. 자, 다음 질문 나가시죠. 다음 질문이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해 주신 거하고 조금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커버리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팔리시들은 또 이렇게 뭐 또 다양하게 나뉘나요? 아니면 이제 아까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라이빌리티 이런 거를 커버를 하는데 팔리시들이 또 뭐 여러 종류가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홈오너스 팔리시에는 제일 커버 되는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화재 발생했을 때 하고.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이제 홈오너스 팔리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진 보험, 어스케이프 팔리시하고 홍수 보험, 플러드 팔리시는 또 그냥 separately, optionally 드는 팔리시라서 지진하고 홍수는 세퍼레이죠, 그죠? 네, 무조건 맨데토리는 홈오너스 팔리시는 내가 캐시로 사면 사실은 안 들어도 들어도. 되지만 이게 이제 화재 발생 시 아니면은 뭐 프로퍼리에 내 뭐 데미지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뭐 캐시로 사셔도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랜더에서 랜더. 용자가 받으면 무조건 랜더에서 그렇죠. 홈오너스 팔리시를 가지고 오라고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맨데토리로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드 인슈런스나 어스케 팔리시는 랜더에서 리퀘어먼트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께서 플러드 만약에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예.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손님께서 내가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실 때 옵셔널리 드시는 경우들이 있고 예, 보통은 안 드시는 손님들이 더 많기는 해요. 미국에서 여러분 집은 그 폐업 될 때까지 낼 게 아닙니다. 은행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질문 잠깐 돌발 질문 나갈게요. 지진보험 같은 거 잘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람들이 그죠? 비싸거나 아주. 많이 비싸요. 디덕터블이 비싼 거예요? 아니면 뭐 디덕터블도 프리미엄이 비싸고 프리미엄도 비싸요. 프리미엄 비싸고. 근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몇 배 뭐 이런 거.
천불이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HO3 policy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homeowners policy 같은 경우는 디덕터블이 500불, 1000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earthquake policy 같은 경우는 그게 500불, 1000불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돼 있어요. 몇 퍼센트만 10%? 커버린다. 퍼센테이지 오브 뭐야? 디덕터블. 아, 커버리지의 몇 퍼센트가 아. 디덕터블이다. 아. 그러니까 100만 불이면 데미지에. 아 데미지에. 예. 그러니까는 디덕터블이라는 딱 게 세로 마운트로 안 돼 있고. 예, 손님이 이거를 커버를 받으실 경우에 내가 내는 포션을 디덕터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earthquake policy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데미지가 뭐 10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디덕터블이 내가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 10%, 15%, 20%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10%로 가시면 디덕터블이 적으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더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한 퀘스천 그 시청자 입장에서 콘도나 네.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 콘도 뭐 달라요? 보험할 때? 네. 팔러시 자체가 아까 단독주택은 HO3나 아니면 DP3 그렇게 팔러시가 정해져 있고 콘도 보험은 HO6라고 또 다른 그렇죠. 팔러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커버되는 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콘도 보험은 이 콘도 전체 컴플렉스 그 건물 통째로는 마스터 팔러시라는 게 있죠. 콘도 HOA에서 드는. 네. 그거는 이제 콘도 전체를 커버하게 되는 거고 한 유닛당 오너들이 드는 HO6 팔러시는 네 유닛. 이게 월 투 월이라고 해가지고 공간 안에서. 그네 유닛만 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링 커버리지가 아까 전에 그 홈오너스 팔러시 같은 싱글 패밀리 팔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집 밸류가 뭐 50만 불이다. 그러면은 그 화재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다 전소됐을 경우 네. 이걸 다 리빌드를 다시 해야 되면 내가 보험을 10년 전에 들었으면 10년 전하고 지금 현재 밸류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커버리지가 저절로 리뉴얼할 때 컴퍼니에서 그 지금 현재 시세를,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커버리지를 조금씩 올려서 프리미엄도 조금 당연히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자재비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커버리지가 조금 다르고 HO6 policy, 콘도 policy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밸류 내가 만약에 콘도를 50만에 샀다고 듀얼링 파이어를 50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내 유닛만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그 콘도 팔러시의 커버리지는 얼마 정도 들으냐고 손님들이 문의를 하실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랜더에서 융자 금액의 한 10 to 20% 정도 그 정도 생각해서 들으시면 되고 작네요 굉장히. 네 그리고 무조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전에 설명드린 personal property 그리고 liability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옵션으로 똑같이 포함돼가지고 들으실 수 있고요. 그거는 별로 레이시 많이 안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 그렇죠. 모형의 콘도 어떤 보험은요. 네. 액시던 사고 날 가능성에 대해 드는 거니까. 네네네. 매년 그 저희 집도 보험 레이시 올라간다고 해서 컴플레인했는데 하지 말아야겠네. 내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 오르는 집값이 거네. 올라가기 집값이 때문에 올라가니까, 예. 그 커버리지가 올라가는 거라 프리미엄이 덩달아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집값이 없어요. 떨어지면 내립니까? 그건 이제 뭐 손님이 커버리지 조절을 할 수가 있으시긴 한데 이거는 보통은 그 코스트 에스티메이터라 그래가지고 저절로 현재의 시세에 맞춰서 이게 코스트 베이스로 네, 그렇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보통은 뉴 팔러시를 들어갈 때 그 듀얼링 커버리지 그 리밋을 컴퍼니에서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보고 이 집에 몇 년도 집이고 뭐 로프나 플러밍이나 뭐 전기 이런 게 업데이트가 언제 됐고 그리고 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랏이 몇 스퀘어핏이고 방이 몇 개, 화장실 몇 개 이런 프로파일들을 주소를 집어넣으면 저절로 쭉 이렇게 자기네들이 서치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게 만약에 전소가 됐을 경우 리빌드를 하려면 현재 시세와 뭐 그리고
머터리얼, 그 다음에 뭐 레이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커버리지 리밋을 이미 벌써 딱 정해져서 나와요. 데이터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보험회사 데이터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갑자기 그러면 콘도에서 불이 네. 났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보험이 콘도 마스터 보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HO6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내 유닛에서 불이 났으면 네. 일단은 내 유닛만 데미지가 입었다고 쳤을 경우에는 내 팔러시로 먼저 네. 1순위로 가고 이제 그 외벽 그 엑스테리어라든지 내 불로 인해서 네. 다른 유닛까지 번져서 이제 겉에까지 다 데미지가 입었다 이러면 이제 마스터 팔러시까지 가는 거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 남한테 피해를. 베스트. 근데 콘도 보험은 사실은 화재로 데미지 입어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로 물. 워럴 데미지예요. 물 새가지고. 위층에서 물 새서 아래층에. 물 새서 내 유닛에 왔다. 아니면은 내 유닛에서 물이 새서 밑에 층으로 갔다. 뭐 이런 데미지. 워럴 데미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가지고 누구 보험으로 하냐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건물까지 손해가 입었다 그럼 마스터 보험이 그때 이제 인볼브가 되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이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호머노가 꼭 요것만은 들어야 된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날짜로 딱 집을 이제 사시는데 네. 요런 보험은 꼭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여태까지 경험을 봐서 좀 스트롱리 레코멘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융자를 받으시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랜드에서 들라고 그러니까. 융자은행에서 파이어 인슈런스.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는 홈오너스 팔러시 아니면 렌트를 주실 거면 DP3 그리고 콘도 보험은 HO6 팔러시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라이어빌리티가 없는 팔러시보다는 라이어빌리티가 있는 팔러시 그리고 나 집에 가서 확인해봐야 돼. 가격 차이가 좀 많아요. 라이빌리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험.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생각보다 이제 집을 사실 때 손님들께서 익스펜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싼 거 들어달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뭐 집을 사실 때 뭐 에스크로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뭐 일단은 뭐 돈도 막 있는 돈 해가지고 다운페이 하시고 영끌, 이제 영끌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인슈런스 하실 때는 굉장히 100불, 200불이라도 싸게 하고 싶으신 손님들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많으셔서 사고가 안 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나한테 별일 없을 거야. 싼 걸로 그냥 공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싱글 패밀리 집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인디펜던트 4th of July에 애들이 본인 집 앞에서 파이어웍스를 하다가 애가 한 명이 이게 불꽃이 튀어가지고 눈을 다친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런 경우 나를 수를 하는 거죠. 이 집 아무 앞에서. 상관도 없는 그냥 아니, 동네 지들이 놀다가 그랬는데. 지들이 놀다가 그랬는데 이렇게 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집 바로 앞에 길 걸어가고 있다가 뭐 이렇게 블럭에서 그냥 자기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걸어가다가 다친 건데 나를 수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라이어빌리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커머셜 같은 데 보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나 이런 계단 같은 데서 보드나 뭐 이런 거 타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놓잖아요. 네. 그걸 써놔도 일단은 수는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거를 써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텍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뭐 수를 해서 근데 수가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머리가 이제 아프죠. 뭐 오너분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시니까 웬만하시면 라이어빌리티는 드는 팔러시로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제가 싶어요. 갑자기 또 질문이 있는데 엊그저께 저희 한인타운에는 지금 홈레스 이슈가 엄청 나거든요. 아유 요새 많다. 바로 불과 지금 어저께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 사무실 옆에 있는 그 길에 홈레스 텐트에서 뭘 실수해서 불이 나가지고 옆에 차 대었던 게 다 탔어요. 진짜? 2번이나 있었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처럼 우리 집 앞에
거지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 텐트를 치다가 뭐 주차가 됐다든지 누구 다른 사람의 퍼스널 프로퍼티를 갖다가 피해를 입히면은 그 사람이 여기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있죠. 아 자기 자동차 보험하고는 별개로. 자동차, 예, 그쵸. 할 수 있죠. 조금 아까 그 티파니 씨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콘도 사시는 또 한국 분들 굉장히 많죠. 타운홈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이 계신데 콘도에 대해서 아까 마스터 팔리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콘도이기 때문에 일반 뭐 싱글 패밀리에서는 없는 그 마스터 팔리시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터 폴리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유닛당 각 유닛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 전체 이게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뭐 수십 유닛이 있는 아파트 그런 커머셜 폴리시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네.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뭐 화재 그다음에 화재 뭐 그리고 커먼 에리어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어떤 모든 사고에 대한 라이어빌리티 네. 예, 그거를 오케이. 커버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유닛에서 일어나지 않는 다른 데미지들 그런 이슈들에 대한 거를 커버하는 팔러시. 그러니까 홈오너가 HOA의 마스터 팔러시에 클레임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뭐 워럴 데미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유닛 위아래층에서도 물론 물이 새일 수 있지만 뭐 지붕 탑 플로어에 있는 그 홈오너가 지붕에서 물이 새서 내가 그렇죠. 데미지가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또 마스터 팔리시에다가 홈오너가 HOA한테 클레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질문들 대답을 탁탁 똑소리하게 잘해주셨는데 그 일반 그 콘도 오너들은 네. 얼스퀘이크 보험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는 분들이 많죠. 따로 들려면 그것도 비싸요? 홈오너스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이? 또 그 싱글 패밀리에 드는 보험하고 콘도 보험하고는 일단은 듀얼링 커버리지부터 액수가 훨씬 적잖아요. 네. 비용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러플리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홈오너스 폴리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집의 연식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사이즈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LA 뭐 이쪽 카운티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근방으로 한 2,000에서 2,500 스퀘어핏 뭐 요 정도 되는 집들이 보통 싱글 패밀리가 싸게는 1,200불에서 2,500불 뭐 에버리지 요 정도 보험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HO6 폴리시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에 있는 콘도 기준으로 한 60만 대 60만, 70만 대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보험료가 1년 기준으로 한 싸게는 400불에서 HO6가 예, 400불에서 한 700불 뭐 요 정도 가격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보험료가 거의 뭐 많게는 3분의 1, 뭐 적게는 반 가격이잖아요. 어스케이프 폴리시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그 주택, 레지던셜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보험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저희 한인분들이 레지던셜도 그렇지만 또 커머셜에 대해서도 뭐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아파트나 특히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따로 알아야 될 뭐 보험이라든지 저희 칸도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파트랑은 또 성질이 또 틀리니까 그런 거는 좀 뭐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오운하신 커머셜 중에 멀티 패밀리 네. 아파트 그리고 쇼핑센터, 뭐 웨어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커머셜로 들어가는데 4유닛까지는 일반 그렇죠. 홈 오너스 폴리시로 들어가고 5유닛부터 커머셜로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그냥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화재 보험이 제일 그러니까 메인으로 커버를 받으시는 거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뭐 라이어빌리티 이슈가 많을 수 있죠. 수영장에서 뭐 다쳤다거나 그렇죠, 네. 뭐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거나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특히 테넌트한테
HO4 policy, renters policy를 맨데토리로 또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거는 얼마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테넌트들이 각각에 일어나는 라이애빌리티 이슈를 또 그 아파트 오너분들께서 아니면 쇼핑몰 오너분들께서 이제 그걸로 프로텍션을 하시는 거고,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테넌트들, 리테일 스토어 같은 경우 각각의 테넌트들이 이제 제너럴 라이애빌리티를 또 자기 랜로드를 에디셔널 인슈어드로 이름을 넣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끔 그렇게. HO4 같은 경우는 렌터스 인슈런스 최근에 부쩍 그런 걸 거의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 맞아요. 없었어요. 네. 집주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냥 1년, 2, 3 저기인데 수가 많이 들어와서요. 꼭 아, 그냥 수가 그 많이 테넌트들한테서도 수가 많이 들어오고, 이제 뭐 테넌트들을 방문했는 비지럴들이 이제 뭐 내가 뭐 친구들 초대해서 수영장에서 놀았는데 수영장에서 뭐 미끄러져서 뭐 머리 깨졌다 뭐 이렇게 예, 아파트를 수하고 하니까 무조건 이제 HO4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네요. 아, 오늘 정말 많은 좋은 유익한 정보를 들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티파니 선생님 좀 달리 보이네. 우리 회사 그 새내기 부동산 에이전트인데 되게 잘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지 그랬는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보험과 부동산을 지와 덕을 겸비한 책까지. 이거 그래요? 체력도 좋아? 트레이너로서도 활동을 나 사진 본 것 같아 옛날에. 네. 뭐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뭐 하시던데. 김종국. 그거는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이드 얘기. 아니요, 그건 아니고 대회도 제가-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서 아, 그 버킷 리스팅 중에 하나가 컴페티션에 한번 나가 보자. 나갔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40살 때. 어. 이것도 나이를 공개하게 됐네요. 예. 지금 36이잖아. 거꾸로 돼가지고. 사실 나가신다는 네, 그래서 한번 대회를 출전을 했었고, 입사했어요? 네. 오 진짜? 네. 어우, 장난 아닙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티파니 왕 선생님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다음번에도 정보.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 말씀하세요. 운동으로 그거 좋다. 그 에이전 톡톡톡 네. 그거에 한번 오실래요? 아니 제가 이제 아직은 거기에 출연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아니, 제가 아니. 언젠가 한번 LA 에이전 톡톡톡이 꼭 아니 잘해서만 아니라 에이전트를 아니에요. 한번 찍고 제가 한번 오겠습니다. 안 찍어도 못해. 왜냐면 뭔가 이렇게 그 목표가 있어야지 또 챌린지를 하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가만히 보면은 대학부터 나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겠다 결심해서 그 학과를 가고 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부동산 에이전트를 깔때기라고 그래요. 깔때기. 여러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여서 결국은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게 마지막에 부동산 에이전트니까 본인의 어떤 삶을 나누는 거지 뭐 그걸 지금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왜 부동산 에이전트로 입문했고 이게 왜 재밌고 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탑 에이전트시잖아요 또 지금. 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꼭 나오세요 같이. 되게 재밌네. 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긴장도 안 하시고. 저희들이 운동 배워보는 운동 배워보는 거요? 혹독한 거 아니야, 막. 네, 제가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배 근육 까야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 왕자 그려진 러닝이고. 정말 유익한 정보 주신 티파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